카메라가요? 네. 켜야죠 그러면. 아, 배터리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아 오늘 건대 입구에서 참. 오케이. 4명까지는 괜찮네. 딱 좋아. 이게 딱 4명이 해야겠다. 더 이상은 힘들겠다. 4명이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잡히네. 오케이. 제가 해드릴까요? 이만큼 전에 네, 다 됐어요. 스타트. 내 건 돌아가나? 여러분 집에 가야 됩니다. 자, 30분만 합시다. 지금 둘, 넷, 6명. 6명 있는데 지금 크리에이터 지금 둘, 넷, 4명. 거의 최초. 오늘도 그러면 1분 그거 하나요? 오동 1분? 쌤 준비되셨나요? 마음의 준비? 오늘 마음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마음이 왜 복잡할 이유가 없죠. 다 우리끼리 우리만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통하는 게. 아 그래요? 그럼요. 영화가 쿨했어. 마음을 위로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쿨했어. 영화가 마음의 위로가 됐어? 오동 1분은 그냥 가상으로 하세요. 내가 눌러줄게요. 자 시작했습니다. 알아서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나 이거 장식이라고 내가 할 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오늘은 1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영화는 말모이. 처음에는 무슨 말모이를 주는가? 뭐 이런 생각을 잘 몰라가지고 이 영화가 한다는 소식을 너무 늦게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시사회가 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모여가지고 시사회를 가게 됐습니다. 옆에 제 오른쪽으로 제 왼쪽으로 세 번째 계신 분이 시사회 티켓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저희가 보러 갔었습니다. 롯데시네마,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봤고요. 지금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는 처음에 이거 우리 소개하고 하려고.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영화를 보게 됐고요. 저희는 가서 설마 시사회인데 혹시 말모이 주인공들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장내가 소란하더니 불이 켜지더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감독님하고 그 배우들이 들어왔고요. 윤계상 씨, 유해진 씨 들어와서 무대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 성을 못 외워가지고 한 5분 정도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시사회부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얘기를 간단하게 어정이의 1분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영화는 1945년이니까 39년 정도 1939년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가 30년 됐고요. 이후 6년 이후면은 저희가 해방을 맞이하기 때문에 1939년 정도 그때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조선어학회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일본,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말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말 하나하나 글자를 사투리까지 다 모아서 조선어 사전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이야기가 말모이고요.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유쾌하고 재밌게 그 시대를 잘 그려서 여러 가지 창작이 더해져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1분이었습니다. 1분 맞죠? 네, 1분 지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한 이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할 건데요. 우리 이혜경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시사에 있다고 얘기했을 때 네. 말모이로스 도대체 뭐지 모르겠네 한 다음에 우리 다 누가 무슨 영화 보러 간다고 했을 때 M으로 시작하는 영화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M이 들어간다고. 근데 딱 그거 말하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지난주에 TV에서 영화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더라고요. 그때 유해진 씨랑 윤계상 씨 나오고 이제 사람들 나온 거 보고 되게 출연진들이 멋지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영화는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멋진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책만 말모이라는 우리 사전만 생각하면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저한테는 약간 과연 이게 어떤 의미지라는 고민을 하게 해준 어떤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네, 좀 생각이 정리가 되면 이야기 나누고요. 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위가 너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는 이번에 영화를 시사회를 보면서 네온카 카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시사회를 티켓을 당첨받아가지고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보게 되는데, 말모이라고 저도 이제 말모이를 먹이를 주는 걸 며칠 이해했어요. 근데 영화 대사 중에도 이제 말모이, 소모이 얘기하던데 아마 처음에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그런 내용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한국 어사전을 만드는 그 역경과 그런 과정을 보여줬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훈한 마음과 거기에서 감동이 좀 있었었는데, 이따 얘기하면서 각자 얘기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도 말모이해서 말을 모아? 이런 생각으로 제목이 참 신선하다, 이런 제목을 생각했을까? 이러면서 봤는데, 저는 일단 아이들, 학생들, 정말 학생들이 보면은 굉장히 정말 우리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 같은 이런 감동이 전해졌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말 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오랜 시간 정말 담긴 그 언어들, 그리고 그 우리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 말이라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동감하게 됐고요. 이런 영화를 만들어준 감독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영화를 이제 받고 소회를 이제 다 했으니까, 영화 중에 좀 재미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었거나 나에게 감동을 줬거나, 혹은 이 내용을 좀 더 풍요롭게 했었던 장면들이 있으면은 기억나는 걸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화 장면 중에 네. 그 유해진 씨가 이제 딸을 안고 그 자장가 비슷하게 은하수 노래 부르면서 하다가 나와서 이제 하늘을 볼 때 먹구름살에 달이 감춰지는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배경을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습과 함께 이제 그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고 죽고 나서 아버지가 혼자서 되게 딸과 아들을 키우는 그 장면이 절절한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 느낌이 어떤 여러 군데서 좀 훈훈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 노래가 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에 그 노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에 그 하얀 족배에 우리가 그거 항상 불렀었는데, 그 노래에 담겨져 있는 가사말이 그렇게 예쁘다는 거를 제가 되게 요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영화 안에서 그 유해진이 처음에, 그러니까 유해진이 처음 나왔을 때의 그 넉살스러운 그런 표정과 연기, 그리고 그
그 왜 그 경성의 배경 있잖아요. 그 거리 경성 거리의 배경 같은 게 물론 항상 영화에 그 항상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좀 되게 특별하게 그 거리에서 그 동화극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세트들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정겹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그런 게 많이 느껴질 만큼 세트장을 굉장히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좀 멀리 잡고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보였는데 오늘은 그런 거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눈에 좀 많이 잘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안에 써져 있는 글들 있잖아요. 뭐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한글이 되게 눈에 많이 띄게 그걸 했다는 세팅을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배경을. 저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우리말을 말살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총으로 쏘고 이거를 또 책을 갖다가 막 그냥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들고 막 소중하게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말을 못 쓰게 했을 때 그때의 그 느낌이 막 가슴이 먹먹하면서 그 정말 내가 정말 우리말을 못 쓰고 있는 느낌이 드는 그 정말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주 답답한 느낌. 답답한 느낌. 아직도 지금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이 감독이 참 잘 찍어준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그 윤동주 시인 나왔었던 영화 동주에서도 그 한글의 되게 중요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한글로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그 시를 쓰는데도 한글로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그 한글 하나하나 글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막 느꼈었는데 오늘 또 다른 그 우리나라 언어에 대한 그런 애국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좀 자극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조 선생님이 이제 붙잡혀 갔다가 병원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밀고 한 사람을 하면서 약간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얼마나 속이 얼마나 탔겠냐.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배려하면서 이제 자기가 고발했다라고 얘기한 순간 그럼 아내도 같이 오지 그랬냐라는 말을 했었어요. 딱 그걸 본 순간 어떻게 저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다른 사람을 살피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영화에 정말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 이 영화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다. 여기 나온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한 염려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 외에 대한 것에 대한 염려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고 부인의 행동도 굉장히 그 아내분의 멋있었죠. 행동도 되게 정말 짧게 나왔잖아요. 근데 되게 임팩트가 각인이 있었다. 딱 됐어요. 네. 저 영화에서 한 정말 4분? 몇신 3분 안 정도의 그 나왔는데 그 임팩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분 이름 나 잘 모르는데 하여튼 유명한 그 그렇죠. 연극인이면서 네. 그쵸 연극인이면서 그 영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요. 그 자기 남편이 남겼다는 그 원래는 한글 그 전국에서 한글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막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투리도 우리나라 말이 100% 스포일러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100% 스포일러고요. 시사회이기 때문에 시사회 보고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한글을 10년 동안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말 사전을. 근데 그게 다 이제 없어지는 그게 밀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조성진 선생님이었나 이름이 누구셨죠? 그 조가비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어쨌든 잡혀가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그 10년 동안 했었던 모든 낱말 사전이 다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집에다가 그 사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맨날 밤마다 와서 그걸 옮겨 적으셨던 거예요. 16만 부. 네, 16만 부를. 그러니까 대단한. 근데 그 장면에 그 부인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되게 역시 큰 그릇을 품고 있는 분들은 다르다. 다르구나. 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있으시구나 나는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왜냐면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글을 모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중년 정도의 남성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유해진인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 조선어학회에서 이제 그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이제 유해진은 어쨌든 그때 그 경성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소매치기 그런, 그러니까 동화극장에서 일하면서 소매치기도 하고 막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막, 그게 뭐 독립운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나쁜 게 뭐 싸우거나 아니면 훔치거나 이런 걸로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해진이라는 그 존재가 김판수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조선어를 지키고 조선어를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 조선어학회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어학회의 대표가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시경 선생님 말고 유덕환이라는 유정환이라는 그 남자인데 그 윤계상이 연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선어학회의 대표랑, 그리고 이제 그 경성에서 양아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유해진이랑 만나가지고 벌어지는 이야기. 근데 이 영화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얘기를 갖다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니까 뭐 진짜 이게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여튼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훈훈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여기 포인트가 그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나는 되게 중학교 때 일이에요. 저 친구 한 명이 제 절친이 사전을 갖다가 1년 내에 다 자기가 외웠어요? 도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 읽어서 자기의 그 뜻을 이해하겠다는 그런 거를 포부를 갖고 진행했던 그 모습을 옆에서 봤는데, 그 친구도 대단하지만은 10년간 그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선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오늘 그냥 막연하게 사전이라는 것이 진짜 만들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을 오늘 봤던 것 같아서 거기에서 진짜 감동이 좀 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하여튼 선인들의 그 피땀, 그리고 피를 통해서 나왔던 그 사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전을 만들 때 정말 피땀, 정말 피가 서려 있는, 애환이 서려 있는 이런 것에서 우리말의 소중함이 느껴지니까 그 사전이 정말 우리가 사전을 보지만은 요즘은 사전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 사전에 대한 소중함을 별로 못 느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사전이 이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그런 거구나. 이런 소중함. 네. 영화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담고 있어요.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뭐랄까, 그때는 그냥 무슨 말만 잘못해도 막 한국어만 써도 막 두들겨 맞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우리한테는 참 큰 감동, 물론 맨날 알고 있었지만 되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영화를 우리가 이렇게 또 다 봤는데 중간중간에 장면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봤던 장면들 중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는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게 순이가 되게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완전 감초 역할. 네, 그 아주 꼬맹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그 아이만 보고 있으면 그냥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 같이 생긴 그런 캐릭터의 아이를 어디서 이렇게 아역배우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 안에 걔만 나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영화에서. 순이 의상 봤어요? 한복 입은 거? 한복이 걔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복을 입었거든요.
눈에 안 띄었죠. 그 아이가 입은 게 전부 다 한복이고 맨 마지막 장면에 한복에다 바지를 입은 장면이었거든요. 엎였을 때 저는 그 귀엽죠. 아이가 입은 옷을 계속 보고 거기 책방에서 일하던 여성분이 있으셨잖아요. 그분이 입은 옷도 다 너무 한복이거든요. 근데 순이가 그 쬐끄만 옷을 그 큰 여자가 입은 걸 쬐끄맣게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자아이에게 저 옷이 정말 예쁘게 잘 어울리구나, 자연스럽구나 라고 해서 저도 계속 웃었거든요, 속으로. 그리고 머리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약간 단발로 이렇게 딱 잘랐는데, 그리고 눈이 이렇게 반달로 초승달인데 이렇게 진짜 엎어놓은 것 같이 그런 눈 나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눈 떴을 때도 그렇고 감았을 때도 그렇고 너무너무 귀엽고. 그 순이가 머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어떤 그런 머리 스타일인데 거기서 보면 기억이 나오고 또 니은이 나오고 디귿이 나오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상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머리에서. 머리 스타일에서. 그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성냥으로 기억, 니은, 디귿 쓰고 술잔으로 이응 딱 넣는데 너무 유해진이 자기 한글 모를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한글 그것도 되게 모르면서 멋있어. 그 한글을 깨달아갈 때 그 기쁨, 그 모습을 너무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가장 잘 된 점이 뭐냐면 내용이고 스토리도 이런 거 중요하지만 캐스팅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나왔던 배우들이 저는 되게 좀 너무 잘 되었다라고 생각 들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그 극장의 네, 그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기자 역할 했던 사람 그 사람도 연기도 너무 잘했었고 우리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옛날엔 다 띄워놓고 했는데 네, 그분도 잘했고 진짜 그 배신한 그 사람도 잘했고 황해도 지방에 있는 제주도 제주도만 하시는 그분은 그 미션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모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주도 방언 쓰시면서 제주도에서 선생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쨌든 말모이니까 그러니까 지방 사투리들을 다 모으는데 의미가 있어서 여러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감초 역할을 하셨던 분 중에는 제일 잘 어울리고 제주도 방언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제주도 방언을 제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왔던 출연진들이 물론 조연이고 조연일지라도 전부 다 되게 다 잘 어울리게 됐대서 캐스팅이 되게 훌륭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약간 웃기게 하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좀 많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지나치게 유쾌하게 지나치게 유쾌했어요. 그래서 그 유쾌하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일부러 유쾌하게 하려고 하는 요소들을 많이 넣었다. 그래서 그 코미디적 요소를 굉장히 잘 살렸다.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 이제 그런 영화들 되게 많이 있는데 실패한 영화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성공 잘 못하는데 오늘 같은 영화는 굉장히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해진이 워낙 이 말로 하는 연기를 너무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전에 유해진 나왔던 그 핸드폰 놓고 했었던 영화 있거든요. 그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우아한 아닌데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하여튼 영화들에 나오면은 무조건 이렇게 약방의 감초처럼 정말 그 말로 유해진이 거의 연기를 하는데 이번 그 말모이에서도 정말 이거는 정말 대박 캐스팅이다. 정말 주연이잖아요. 누구더라 윤계상보다 먼저 나오던데요.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저는 윤계상이 먼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유해진이 먼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연기 너무 잘해. 그리고 윤계상도 정말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배우 같고, 저는 전에 나왔던 윤계상 전에 나와서 되게 무섭게 약간 조선족 조선족에서 막 하는 그런 걸로 나와가지고 되게 무서운 연기를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정말 냉정하게 정말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약간 되게 샤프하면서도 냉정하면서도 이렇게 약간 그 자상함이 묻어나는 그런 어떤 멋진 신사적인 그런 남자 역할을 너무 잘해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되게 강하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그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조명한 것 같아가지고 참 되게 멋진 그런 역할을 잘 소화해냈다고 그 장면 생각했습니다. 유해진이 책 보고 책 읽었는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아 그거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요. 그러면서 한계를 깨우쳐가면서 처음에 천천히 읽다가 그 리얼하게 표현하는 그 모습이 아 정말 그냥 눈물이 그냥 읽으면서 막 어. 우는 게 아니야. 진짜 너무 근데 정말 시대적인 그 배경 자체가 치밀한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코믹코믹을 넣는 게 아주 주요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해진이가 이제 그 연기한 부분이 이제 한글을 막 뛰면서 돌아다니면서 간판에 있는 장면. 네, 그렇죠. 그거 우리 아이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했던 장면을 그 장면을 이게 회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또 재밌던 요소 중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그 지식인들이 다 일본인들의 그 의해서 친일을 했다는 친일파 거죠. 때문에 이제 그 뭐 친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 민초들의 그 모여서 그 단어를 갖다가 이제 발췌하는 그 장면 그 모습도 상당히 좀 보기가 좋았고 그러니까 멋있었어요. 네. 그리고 하여튼 그게 여러 정말 가지로 있었던 일이라면은 참 너무 감동적인 장면을 자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마지막 신문 이제 신문이 다 폐간이 되거든요. 한국어 신문은 다 폐간되고 일본에 있는 마지막 그 매일 신보였나 그것만 남겨놓고는 다 나머지 신문들은 다 문을 폐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어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여기서는 한글이라는 잡지였는데 그것도 이제 폐간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잡지에 어쨌든 말모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지방에 있는 사투를 다 모으고 싶은데 그걸 이제 마지막 잡지에 너무 스포일러 아니에요? 아 그래요?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 광고 받으면서 사람들이 막 그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되게 사람을 되게 감동하게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실망스러웠던 게 유해진이 우편물 받잖아요. 받을 때 굳이 없냐고 했을 때 저는 예상했죠. 네, 그래서 좀 약간 그 부분은 좀 나도 예상은 했어. 좀 약간 별로 좀 이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제가 약간 다 좋은데 이 영화에 너무 고민이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게 이제 물론 시대적 배경이 그때였기 때문에 그런 대사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치. 저는 조금 이 시대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점에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족주의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고생시키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주의 정신 때문에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적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라는 표현으로서 우리는 배제시키고 있거나 하잖아요. 이게 단일 문화라는 것 때문에 다문화가 배격되는 것처럼 해서 저는 약간 민족주의적인 변에 대한 그런 내용은 물론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랬을 거라 저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한 달 정도를 그 사회복지 그 실습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지역 아동센터의 학생들 중에 거의 60% 이상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프로그램을 하나 짜오라 해서 역사 수업을 제가 하나 짰거든요. 유관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같은 지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을 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마음에 그런 어떤 게 있을 때 그런 같은 걸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르다고 생각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이 나라에는 존재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공동의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의 그러니까 다 같이 예전에 있었던 역사를 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학교에 가면은 다 자기네 그러니까 물론 아빠 엄마가 혹은 다 그러니까 아빠는 뭐 한국인이고 엄마는 뭐 외국인이고 이런 가정의 아이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되게 헷갈려해요. 본인 자체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어느 나라 사람이면 어떠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같이 들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민족이냐에 대한 문제랑은 더 다른 거거든요. 미국은 자기들은 전부 다 시티즌이라고 해서 나라에 대한 걸 갖고 있긴 해요. 자기는 미국인이지만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에 사느냐라는 것과 어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는 조금 요즘엔 다르게 우리가 여태까지 말은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나는 좀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좀 약간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에 대한 다른 시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대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우리가 그런 폐해를 많이 봤어. 하지만 그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장점들도 있잖아요. 나는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족주의가 태동하게 되면서 그냥 무언가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랄까? 나는 그런 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 하고 있든지 간에 그 공간을 내가 사랑하고 그 공간 안에서 그거를 하는 건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민족주의랑 나라랑 이걸 섞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네.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거를 완전히 배타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재해석을 해서 다르게 지금 시대에 맞게 배타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구분할 이유 필요가 있다. 구분해야 된다. 근데 지금 막 섞여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얘기로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그때 그 시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대사들이고 잘 어울리는 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조금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근데 영화에서 그 유학을 갔다 온 그 조선의 대표가에 진짜로 그 아이들이 그 일본어만 하는 모습을 보고선 자기가 사전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모습을 도입부를 그렇게 도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받았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러니까 뭐 질질 짜게 그렇게 안 하고 그 장면만 봐도 정말 이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할 수 있게 영화가 잘 만들어졌죠. 그 애가 그러잖아. 자기 한국말 모른다고. 딱 그 장면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미안해요라고 한국말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난 그런 거 잘 모른다. 자기 한국말 모른다고. 지금 보면은 해외에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해외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점점 한국어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그 부모가 아이가 한국어를 할 수 있게끔 한국어 학기를 보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시켜 와서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보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있으면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게끔 유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데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어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 언어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걸 앞으로 우리들이 모시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얼마큼 더 한글을 더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이제 아마 앞으로의 일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 약간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게 저도 미국에 친척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는 그 친척이 3명이 있어요. 아이들이 저희 조카들이죠. 많이 있군요. 생각해 보니까 한 명은
한국말을 잘 훌륭하게 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한국말 못하거든요. 의사소통을 하고. 근데 저는 물론 그 아이는 잘하는 아이는 자기가 배우겠다라는 의지로 배운 건데 맨 처음에 놀러 갔을 때 고민했었던 게 부모가 양쪽 다 한국애인데도 한국말을 못하는 애가 있고 부모가 한쪽은 미국이고 한쪽은 한국이라는데 한국말 못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억지로 이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야 될까? 맨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성인이 돼서 한국인이어서 만난 사람들이 결혼한 집에 애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걸 보고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오빠는 그 애가 한국말 잘하게 하려고 막 억지로 뭔가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아이가 못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냥 뭘 이렇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그냥 약간 마음을 접었다? 인정해주고 싶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틀리다고 했었고 그냥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직은 간절하지 않고 그 부모도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리고 부모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도 어쨌든 그런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영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말모이 이름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사실 말하고 연결시킬 정도로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했던 영화였던 것 같고요. 어떤 제목을 아주 잘 붙인 제목을 굉장히 근데 이 책이 이 말모이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우리나라 최초 거의 사전이 될 뻔한 건데 출간하지 못한 사전인 거예요. 1919년부터 준비해서 출간되지 못한 미발간 책이라고. 책인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서울역에서 발견이 되면서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발견이 되면서 조선어 사전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그렇게 됐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창작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창작이 너무나도 재미있었고요. 어쨌든 이 영화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있는데 감독님께서 택시 운전서 했던 그분인데 근데 감독이랑 각본을 또 같이 했다. 네, 라고 생각돼서 참, 네, 좀 의미가 있는, 어떻게 내가 이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의미를 좀 부여하기도 하고, 코믹으로만 볼 수 있는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영화라서,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시사회를, 그러니까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말모이 시사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름도 너무 좋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슈화되고 그 역사가 영화로 만들어지잖아요. 저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 그 국가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던 국가 부도의 날도 너무나도 재밌었거든요. 그런 거에 연결선상에서 또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다음에 나오는 영화들도 너무 재밌는 영화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저희도 계속 볼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각자 한마디씩 소회 얘기하고 이제 영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글은 정말 아름다운 글자, 우리나라의 자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글에 대해서 오늘은 깊이 있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모여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모이면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봤던 것 아주 긍정적인 면을 봤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한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중한 것을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또 그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네,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치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영화까지 만드는 그런 가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기억해주자,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영화, 저도 마지막 소회를 하자면요. 제가 마무리하려다가, 네. 저는 이 영화 그 감독님께 아까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말 너무 이 영화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한 시대를 닮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 이제는 영화가 어떤 그러니까 소설이나 그런 글로 쓰여진 어떤 그런 문자로 만들어진 그런 소설이나 그런 것보다 텍스트를 뛰어넘는 어떤 이미지나 그런 세계를 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를 완전히 경험하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영화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니까 1939년에 그 시기를 다녀온 듯한 느낌이었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이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방송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이나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하고 그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가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해도 돼? 우리가 무슨 뭐 알기나 알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방송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혹은 저희가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막 찾아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머리를 엄청나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서로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는 게 아, 이렇게 재밌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런 방송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패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네, 꺼주세요. 아, 제가 할까요? 내가 우리가 뺄 수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이 인터벌이 좀 있구나. 딱 보고 들어왔는데.